만약 이런 필지가 있으면 빈 땅이 좀 더 하기가 편하세요? 아니면 양쪽에 다 건물 들어가 있는 데가 좀 하기 편해요? 건축주가 요거는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약간 법을 넘어가는 위법에 점에서. 대한 부분. 네. 요청을 하시면은 많이 설득을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이거 설계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분이 일단은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가장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프라이버시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설계를 하실 때 이제 건축주분이 가장 큰 놓치시는 부분이 조경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 때문에 마당에 대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아파트에 사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시면 관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당장 보이는 엄청 예쁜 조경이나 이런 것들에 집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남들 보여주기식 앞마당이 형성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나 도심 속에 있는 택지개발지구의 이 주택은 결국은 프라이버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반대로 아파트 때문에 단독주택이 과도하게 프라이버시를 너무 강조하는 단독주택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아마도 모든 집을 설계하시는 건축주분들이 항상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설계자랑 충돌이 되는 또 접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제안을 하고 설득하고 결국엔 그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건축주가 사는 맞는 거잖아요. 것 같아요. 근데 미리 살아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살아보면서 또 경험을 할 터인데 집을 짓는 이후에 살 때에는 결국엔 건축주는 프라이버시를 의식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집에서의 가장 큰 액션 중에 하나는 2층에 이 마당을 향하는 면을 과감하게 창을 없앰으로 인해서 1층에서 소위 말하면 뭐 속옷만 입고 있어도 잠옷만 입고 있어도 내가 프라이버시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내 외부 공간을 쓴다라는 게 좀 여기서 가장 저한테는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다가구 주택 저 계속 약간 그거를 대입하면서 왔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풀었거든요. 거기는 철저하게 단절하고 살겠다는 걸 제가 어거지로 설득을 시켜서 접점을 만들어 드렸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심지어 그건 단독주택이었는데 다가구처럼 살겠다는 집 사람이었고 거기는 실제로는 한 가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의 네, 근데 이게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아예 임대를 갈 거라는 걸 생각한다 그러면 1층에 점유하고 있는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땅을 비웠는데 사실 비우는 건 비싼 돈, 오히려 채우는 것보다 비싼 거거든요. 값어치적으로 봤을 때는. 비우기는 게 엄청 대단한 작업을 한 건데 그게 불특정한 사람들이 와서 간연섭한다는 거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집에 제가 단독주택 생활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어거지를 부리거나 설득을 했던 포인트가 있다면 단독주택 좀 살아보지 않거나 아니 저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분이 여기서 설계를 그렇게 더 극단적인 해결책을 같은 건축과 같은 고민을 하면서도 다른 결과물을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공 대표님도 이해가 되는 게 실제로 많은 생활을 하신 자기 것들을 오픈하는 생활을 살았고 그것들의 좋은 점들 아까 그 넷플릭스인가 그 드라마에 나왔던 것들을 상상하는 앞마당 후정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는 걸 보면 사실은 굳이 저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안 쓰더라도 그 조화 있게 마을을 형성할 텐데 지금은 마을을 형성하기에는 좋은 집이냐는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들은 도시에서 충분히 자기 생활을 갖고 있는 데서 택지 개발을 개발한 거잖아요. 정말로 불특정한 사람들이 섞이고 그것 단독주택이 아니고 다가구 주택이 되고 그 앞을 사실은 거기서는 조금 버퍼존이 있잖아요. 땅으로 맞아. 앞으로 땅이 땅에 지나가더라도 한 있고. 3, 4m가 있어요. 거기 전면 마당을 침범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저건 지구 단위로 저기 들어오지 마가 있거든요. 네네. 나름의 룰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가기에는 우리나라 택지 개발이 너무 작고 맞아요. 그 서로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니까 프라이버시가 오히려 우선순위 1순위로 가게 되는 방법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여기는 이거는 최대 면적을 최대로 만든 거예요. 할 수 있는 뺄 거에서 수 있는 걸 다 뺐고 건축의 모든 걸. 근데 이제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긴 땅에 이제 건폐율이 면적이 훨씬 적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약에 택지 개발 중에서 더 넓은 땅을 더 지어주게 되고 건폐율을 확 줄인다면 아마 훨씬 더 풍요로운 공간들을 만들 수 있지만 지구 단위 자체가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나무가 잔디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길 쪽으로까지는 이제 나라 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이제 도로를 넓혀야 된다. 그러면 그쪽은 이제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뭐 그렇게 하는 거고 LH에서 땅을 내놓을 때 최소한 경제성이나 뭐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거지로서의 그 역할만 최대한 생각을 해서
계획이랄까 뭐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공공적으로 그거 맞죠.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잘리신 거죠. 그렇죠. LHSH도 결국은 수익 사업을 위해 네, 움직이는 수익을 수익 할수 기업이기 없으니까. 때문에 수익을 위한 기업이죠. 공기업이긴 하지만 그렇죠. 만약 이런 필지가 있으면은 빈 땅이 좀 더 하기가 편하세요? 아니면은 양쪽에 다 건물 들어가 있는 데가 좀 하기 편해요? 그래도 먼저 진 사람이 임자라고. 양쪽이 다 지어져서 그 모든 거를 고려하고 대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도 싶고. 저는 주변이 컨디션이 정해져 있는 땅을 좀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가지고 네. 있는 핸디캡을 가지고 미션을 해결하는. 네, 왜냐면 부담이 없나 그게 더? 그 옆에 땅을 예측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계속 상상을 한다라는. 그렇죠. 옆에 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불편한 맞아요. 일이고. 이게 옆에가 뭐가 없어서 예측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도 베리에이션을 많이 하는 편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베리에이션을 많이 내는 편인데 베리에이션이 너무 많아져요. 옆에를 산정을 하니까. 근데 이게 정해져 있다면 그냥 그거를 핸디캡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럴 수 있으니 이런 상황밖에 안 벌어집니다로 명료하게 사시는 프로세스가 이끌어지는데 너무 오픈돼 있으면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보다는 사실 택지개발 지구는 문제가 택지개발이 LH에서 하기 때문에 땅의 규모랑 컨디션이 사실 다 유사해요. 좀 균등한. 균등하기도 하고 맞아요. 반대로 그 특성이 없다는 건데 우리는 특성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제약부터 핸디캡이 오히려 설계의 요소가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이 자료에서 나중에 나오지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차별화를 갖느냐가 아주 관점이 돼요. 그래서 이 땅이 굉장히 좀 특별했던 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땅들은 다 사면이 이렇게 막혀 있는 땅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후면에 이 완충 녹지와 이 전면에 산이 보이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특이한 컨디션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설계를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끌어지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건축주가 요거는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약간 법을 넘어가는 위법에 선에서. 대한 부분. 요청을 하시면은 많이 설득을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저는 당연히 법적인 범위 내에서 그 나중에 어떻게 고치시는 방법까지 해결해 드릴 수 있게끔 설계는 해드리는 것 같은데 준공 이전에 어떤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않고 실제로 저는 최근에 불법적인 요소를 요청하신 적이 있어서 계획 설계까지 하고 끝난 적이 있어요. 그냥 정리한 적이 못하겠다고? 있어요. 아마 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위법을 하기 위한 앞에의 그 건축주의 생각과 의도가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듣고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결국에는 요구사항과 그런 어떤 핸디캡의 미션을 해결하는 사람으로서 결국에는 이거를 위법을 하지 않고서 다른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게 저희의 또 역할인 것 같아요. 우선은 위법을 하지 않는 것을 이제 선행을 하되 대신 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우리가 또 해결책을 이렇게 계속 제안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필요한 전화가 거죠. 오는 거예요. 그렇네. 네, 계획책들을 끊는 사람과 저희는 다른 대안이 있는데 어떠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전화가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항상 대화할 때 한쪽에서 계속 머리를 굴려야 아니, 하는. 일단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다락 같은 경우가 그쵸. 실외로 만든 상황에서 나중에 실내로 만들 때 실내로 만들 때 지금 실제로 너무 많은 그 불법적인 요소들이 일어나잖아요. 튀어나오게 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빈 박공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를 나중에 이제 실외로 바꾸는 거에 대한 것들은 건축주의 자유니까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조형이나 공간에 대해서는 픽스를 좀 하고 이렇게 나중에 막으시라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예를 들면 땅 레벨을 속여라 뭐 예를 들면 마법을 부리는 거네. 마법을 부려라 그것도 있잖아요. 법이라는 거는 그 사용자의 어떤 방어막을 위해 지어지는 거지 이 재산상의 침해를 위해서 법이 지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층고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높게 만들고 그 안에서 이제 중축을 자기 스스로 건축주가 한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설계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재산상의 이유나 아무튼 어떤 되게 주변에 피해까지 입으면서 이제 강요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경우에 극단적인 상황에서 한번
이렇게 계약 확인을 한 적이 있었고 저는 그래도 이 두 분보다는 조금 더 연식이 된 사무실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화가 더 잘 오기를 기대하면서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래서 사전에 미리 다 고지를 해요. 위법적인 것들을 저한테 지시하시고 싶은 생각이 내심 있으면 저희는 계약을 아예 안 합니다. 타전하는 건 사실은 양쪽 다 피해갖고 꽤 맞아. 크거든요. 제가 그래서 건축주랑 상대할 때 좀 생긴 게 돈 얘기는 짧고 간단하게. 이제 그 다음에 공을 빨리 넘기는 건 사실 결정은 저희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의 선택과 결정은 그쵸. 건축주가 건축주가 하는 거. 그 고민을 길게 하는 거는 건축주가 해야지. 우리가 하게 되면 사실은 거기서 또 불협화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아무튼 의견 같은 걸 반영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좀 건축주가 좀 네. 많이 워낙 성격이 좋으셔가지고 이러니까 사장님. 그런 갑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포장. 갑자기 포장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좋다 그러면 나는 앞에서